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혁신을 위한 LLM 도입 전략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아이브릭스 박영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의 배경입니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과 뛰어난 추론 성능으로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AI 기술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모델의 출현으로 생성형 AI 기술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LLM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4년 64억 달러에서 2030년 360억 달러로 연평균 33.2%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로 인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향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의 LLM 도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업무 효율화입니다. AI를 일상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째로는 공공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더욱 편리한 사용자 경험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AI를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합니다.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여러 기술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경우 그 기간이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술 수용 주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생성형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성숙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진 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지만, 기존 기술과 달리 생성형 AI는 기술의 발전과 수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변화와 발전에 지금 당장 따라가지 못하면 이를 통해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적극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LM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생성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증강 기능을 통해서 기존 콘텐츠를 확장하며 정보를 보충하거나 개선하고, 또는 변환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의 번역이나 맞춤화, 이미지 스타일 변경 등을 새로운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대화 기능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검색을 통해 특정 문서나 여러 문서 내의 정보를 찾아주고, 요약 기능을 통해서 문서나 코드 프로그램 또는 기타 텍스트를 요약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LLM 활용 현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금융, 물류, 헬스케어, 농업 등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업무 분야로 보자면 챗봇이나 에이전트 지원 등 고객 경험을 개선하거나, 코드 생성이나 자동 보고서 생성 등의 생산성 향상,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문서 처리 등의 프로세스 최적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브릭스의 실제 구축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정원의 농식품 빅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콜센터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LLM 기반으로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맞춤형 답변을 자동 생성하거나, 텍스트 분석 엔진을 통해 방대한 상담 데이터나 농식품 지식 분석 또는 농식품 도메인 특화된 SLM 기반의 맞춤형 답변을 생성하는 일들을 구현하였고, LLM 옥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델 성능 관리 및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 응대나 내부 문의 대응 등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EBS의 AI 튜터 단추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학년별, 단원별 진단평가 세분화나 학습 분석을 통해 사용자별 맞춤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LLM을 통해서 각 단원별로 핵심 키워드나 학습 지식 등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지능화된 환경을 마련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역시 LLM 옵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델 성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LLM 기반의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제작 자동화 환경을 마련하였고,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LLM 기반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사규 및 법령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내부 규정이나 법규를 검색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한 서비스인데요. 사규나 법령을 렉으로 구성하고 LLM을 통해서 질문 의도에 맞는 규정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규 문서나 법령의 수집 및 일괄 처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의 접근성이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이루었고, 규정 관련돼서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벡터 검색과 자연어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LLM과 연계하여 내부 지식 관리 개선 및 활용성 증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축한 앞서 소개드린 대표 사례 외에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핵심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생성형 AI 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서 현실 목표와 연관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확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기술과 유연한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은 구축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존 기술과 시스템 등을 유연하게 연계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사용자 패턴 등에 의해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오픈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성형 AI 품질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측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분들의 LLM 리터러시 강화입니다. 생성형 AI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활용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한 LLM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LLM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LLM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IT 시스템은 결정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면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LLM은 비결정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LLM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동일한 입력을 넣으면 매번 약간은 다른 출력이 나옵니다. 이는 LLM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으로 확률 샘플링으로 인한 출력의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즉, LLM이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일관성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는 LLM의 좋은 특성이지만 이를 이해해서 적절히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일관적인 답변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LLM 서비스 구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LLM이 잘하는 것은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기본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LLM 서비스에 기대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구축해 보면 매번 정확한 정답을 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LLM 서비스의 목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의 생각에는 일관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물어봐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의미의 답변을 하는 것, 알면 안다고 답변하고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LLM 서비스 구축을 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LM 서비스 구축 방안을 위한 핵심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용자의 질의를 조종해서 모델에 더 나은 지시를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레그입니다.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파인튜닝입니다.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베이스 LLM을 특정한 도메인이나 작업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LLM 서비스 구축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델의 선정입니다. LLM 도입 목적에 따라 요구사항 정의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소타 수준의 모델을 선별하고 후보 모델에 대한 기술적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선정합니다. 여러 가지 오픈소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태스크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GPU와 같은 리소스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최신 기능 및 성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실제 업무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진행해서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는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LLM에서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질문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컴플리션은 출력으로 LLM이 프롬프트에 대해 생성한 응답이나 완성된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모델이 수행할 특정 작업 또는 명령을 제시하는 지시와 더 나은 응답을 위해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맥, 컨텍스트, 그리고 응답받고자 하는 입력이나 질문인 입력 데이터와 출력의 유형이나 형식을 지정하는 출력 지시자로 구성됩니다.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면 LLM으로부터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구성하고 최적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실제 제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면접을 위해서 면접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인데요. 먼저 역할과 임무를 정의하고 채용하는 포지션의 JD를 입력 정보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지시사항을 포함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필요한 면접 질문을 답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는 많은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제로샷, 퓨샷, COT, TOT, 리액트 등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LLM 서비스나 모델,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같은 분야여도 소속 기관이나 조직이 다르면 사용하는 프롬프트도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고쳐가면서 일관된 답변이 발화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자면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합니다. 한두 단어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또한 반복해서 개선하고 가능하면 예시를 보여주거나 필요하면 간단한 작업으로 쪼개고 출력 형식들을 제어합니다. 아니면 프롬프트를 LLM한테 직접 수정하게 하거나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레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그란 검색, 증강, 생성을 의미합니다.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 미리 학습된 LLM 내부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최신 정보나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리트리브를 하고 이를 증강, 어그멘테이션 한 뒤에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레그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 보는 오픈북 시험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관련된 내용인 청크를 찾아 답변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레그가 필요한 이유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제거하고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이 부족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그 서비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 내부에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저장된 날리지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의미 뭉치인 청크 단위로 분할하고 분할된 청크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벡터로 변환하는 인베이딩 과정을 거쳐서 벡터DB에 저장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질의가 입력되면 벡터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질의 관련성이 높은 청크를 검색하고 이를 LLM에 전달하여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된 청크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레그의 상세한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로부터 질의가 들어오면 의도 분석을 통해서 의미 검색을 위한 벡터 질의와 키워드 검색을 위한 자연어 검색 쿼리를 각각 생성합니다. 이때 의미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 의미적 연관도가 높고 정확한 청크를 검색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 기반의 벡터 검색의 한계를 키워드 기반 자연어 검색으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색을 통해 여러 개의 청크를 검색한 후 밸리데이션부터 리랭킹 컴바인 과정을 거쳐서 답변에 사용할 청크를 LLM에게 전달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또한 레그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시스템 또는 DB, 그리고 문서 파일 등을 이러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체계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구성합니다. LLM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핵심 방법 중 마지막인 파인튜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튜닝은 특정 주제나 도메인에 맞게 구축된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통해 추가 학습하여 LLM을 특정 주제나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오픈AI에서 권장하는 파인튜닝을 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데요. 스타일이나 어조, 형식 등의 발화 설정이 필요하거나 정확하고 일관된 출력으로 발화해야 할 때 또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거나 프롬프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 적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인튜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풀 파인튜닝입니다.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때는 많은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셋이 필요하지만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GPU를 확보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펫핏이라고 해서 모델의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로라나 큐로라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FT라고 해서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튜닝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롬프트 컴플리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인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레그와 파인튜닝이 왜 같이 사용되는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그는 외부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정보와 사실 기반 답변을 제공할 수 있고 할루시네이션을 감소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구현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정보의 출처 제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인튜닝은 모델의 가중치에 지식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델의 스타일이나 행동, 특정 기술 습득이 주요 특징이지만 주기적인 재학습이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인튜닝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펫핏이나 SFT를 활용하는데요. 이때 LLM 전체 파라미터 중 일부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한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특정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인튜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LLM 서비스를 구축해보면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단한 데모는 사실 랭체인이나 라마인덱스 등의 다양한 LL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에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는 POC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데이터와 사용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관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이 마지막 성능 5% 또는 10%의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규모의 데이터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사용자 패턴에서도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LLM 엔지니어링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테스트의 경우 패스 페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짜고 패스가 되면 기능은 제대로 구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M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다른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LLM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기법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최적화와 LLM 최적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최적화 측면에서는 LLM이 최신 정보나 도메인 지식 등과 같은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렉으로 진행합니다. LLM 최적화 측면에서는 LLM이 올바른 출력을 생성하지 않거나 특정 스타일 또는 형식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면 파인튜닝으로 진행합니다. 최적화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하면 이 파인튜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레그 3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데요. LLM 서비스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이 되는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LLM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옵스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으로서 데이터 수집부터 추출, 정제, 청킹, 인베딩까지 이러한 자동화를 담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도 추론 엔진은 사용자의 질의를 받아서 의도를 분석해서 의도에 따라서 질의 유형을 분류하고 응답 흐름을 제어하며 필요한 경우 예외 처리를 수행합니다. 검색 엔진과 벡터 검색은 레그에서 청크 검색을 위해 의미 기반 벡터 유서도 검색과 키워드 기반 자연어 검색을 하이브리드로 구성합니다. LLM 옵스를 통해서 모델 운영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LLM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담당합니다. LLM 서비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게 되면 LLM 캐시를 거치게 됩니다. LLM이 사용자의 질의마다 추론을 하고 발화를 생성할 때마다 토큰이나 GPU 등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한 발화가 캐시에 있다면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제공하여 리소스를 절약하고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캐시에 없는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면 다음으로는 가드레일을 거칩니다. 사용자 질의 중에서 LLM을 해킹하거나 서비스 성격에 맞지 않은 질의의 경우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드레일을 통과한 질의는 의도 분석기를 통해 의도를 분류해서 질의를 재작성하고 벡터DB용 질의나 자연어 검색용 질의 생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질의를 두세 단어로 구성해서 질의를 던지기 때문에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벡터 검색이나 자연어 검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력된 질의를 의도에 맞춰서 조정해야 합니다. 레그 모듈에서는 LLM이 참고해야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싱과 청킹, 인베딩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앞서 조정된 질의가 레그에 전달되면 저장된 청크 중에서 질의와 연관도가 제일 높은 청크를 검색해서 조정된 질의와 함께 LLM에 전달합니다. LLM 모델 게이트를 통해서 SLLM이나 외부 LLM API를 통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고 생성된 답변은 가드레일을 거치면서 개인정보나 보안사항 등을 필터링해서 캐시를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은 로깅하고 또한 모니터링,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프롬프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롬프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LLM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외부 데이터를 레그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 기반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비정형 데이터인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DB에서 데이터 값을 추출해서 최소 단위의 의미 덩어리인 청크로 잘라내고 인베딩을 거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체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레그의 성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질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청크가 정확하게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 없이 추출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 파일의 경우 표나 도식, 차트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텍스트를 정제하고 토큰화하고 정규화하고 추출 및 인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청크 검색을 위해서는 청킹 방식과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인베딩 모델 선정이 중요한데요. 청킹의 경우 고정 길이 또는 의미 기반 등의 다양한 청킹 방식 중에서 LLM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합니다. 인베딩을 통해서 각 청크를 벡터로 변환하여 저장하는데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인베딩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여 적합한 인베딩 모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베딩 모델을 별도로 파인튜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LLM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 패턴이나 실제 데이터의 특성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성능과 품질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LLM 서비스는 LLM 옵스 운영체계를 통해서 데이터 준비, 모델 학습, 모델 검증, 배포 및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데이터 준비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델 개선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LLM 옵스 운영체계는 실제 기관의 관리 담당자분들이 사실 생성형 AI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코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자체 개발한 LLM 옵스 솔루션인 세레브로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동화된 모델 학습이나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SLLM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관리 기능, 대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별도의 개별 작업이 없어도 LLM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LLM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오케스트레이트 기능을 통해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LLM 모델 특성상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적절한 평가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LLM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LM 특성상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매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적절한 수준의 LLM 서비스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량적인 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LLM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질문 또한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번 똑같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변형이 이루어져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마다 그 답변에 대한 만족도나 기대 수준이 조금씩 달라서 정성적인 평가만으로 답변을 평가하게 되면 그 원하는 목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답변 오류나 출력 형식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지를 감지하고 LLM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LLM 도입 시 직면하게 되는 주요 도전 과제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도전으로는 모델 크기에 따른 성능이나 비용, 속도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해서 도메인 특성을 고려한 소타 모델을 선정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LLM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가능한 체계가 필수적이며 환각 및 편향성 제어와 일관성 있는 답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LLM 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운영적인 도전으로는 AI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과 기존 구성원 대상으로 LLM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LLM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한다면 사실 사용자분들이 구축된 LLM 서비스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LL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LLM 기술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며 이를 LLM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GPU 확보, 데이터셋 구축 등 초기 구축 비용 외에 사실상 GPU 운영과 데이터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IT 시스템의 경우 최초에 구축할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상 처음에 예상된
그런 사용량에 따라서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LLM 서비스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의 빈도나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GPU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셋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축 비용 외에도 지속적인 운영 비용과 이에 대한 그 예측과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 체계를 통해 모델의 버전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한 LLM 옵스 운영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LLM 서비스는 어느 시점이 지난 시점부터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게 되면 LLM 서비스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LLM 옵스 운영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LLM 옵스 운영 체계는 운영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도전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데이터 3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는 LLM 답변의 신뢰성 및 편향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LLM을 통해 유해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시스템의 우회 시도, 제일 브레이킹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드 티밍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는 공공 분야 혁신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 임직원에게 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단계적인 도입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가 중요한데요. 저희 아이브릭스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여러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LLM 전문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LLM 도입의 기술적, 운영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목표 수립부터 LLM 구축, 운영, 고도화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